안녕하세요. 진로와 심리를 쉽게 설명해주는 취심TV의 꿈 디자이너 꿈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빅5 성격 특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격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거나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나 가까운 지인과 가족의 성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취업을 앞두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자신의 장점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은 오늘부터 소개할 성격 영상들을 모두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36년 고든 알포트와 헨리 오드버트는 대사전에서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4,500개의 단어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4,500개의 단어를 묶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유의어 군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하지 못했고 50년 이후 메타 분석을 통해 5가지 성격 특성으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오랜 자료의 축적과 성격 연구 결과를 통해 성격 학자들 간의 5대 특성 모델, 즉 빅5 성격 특성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대 성격 특성은 안정에 대한 욕구, 외향성, 창의성, 적응성, 충실성으로 성격을 구분합니다. 다음 방송부터 5가지 성격 특성 요인을 하나씩 상세히 설명할 예정인데 오늘 소개할 사례를 위해 대략적으로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안정에 대한 욕구는 다른 말로 정서적 불안정성을 말합니다. 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은 쉽게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말합니다. 적응성이란 수능적인 성향으로 표현할 수 있고 충실성은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외향성과 창의성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어 다음 방송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이 드러나는 사례를 2개 소개할 텐데요. 지금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음 사례에서 5개 성격 요인 중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격 요인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분석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A씨는 대학교에서 음대를 졸업한 후 졸업 후에 밴드를 결성하여 현대 재즈와 클래식, 팝 음악을 결합시킨 퓨전 음악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밴드 생활에 지쳤고 소극적으로 변했으며 밴드에서 사귄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장르의 예술 분야에 빠지게 되었고 다시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3년 동안 외딴 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또다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법학 공부를 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조금 다니다가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학업을 중단하고 세계 각국을 다니며 여행 유튜버가 되었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A씨의 삶에서 나타난 행동은 조금씩 그 형태는 달라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A씨의 진로 경로를 보면 음대 졸업 이후 밴드 결성, 퓨전 음악, 유튜버 등 대체적으로 예술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자주 바뀌는데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은 보다 많은 이성관계를 맺고 예술적인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볼 때 A씨는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인데 열정적으로 했다가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잦은 우울증을 겪는 등 감정의 변화가 급격히 많고 스트레스에 취약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A씨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던 쉽게 질리고 끈질기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충실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렇듯 삶에서 나타나는 A씨의 행동은 조금씩 그 형태는 다르지만 마치 프랙탈 구조와 같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랙탈 구조는 수학적 함수로 인해 반복되는데 수학적 함수와도 같은 성격으로 인해 비슷한 반응과 결정, 동기, 행동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에 사는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B씨는 불문학을 전공한 뒤 비서직으로 취직했지만 회사에서 자주 공상에 잠기는 습관 때문에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사무직이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돌연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경제적 책임감이 없었고 폭력도 일삼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지만 결국 그녀는 결혼한 지 13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아이만 데리고 빈털터리 신세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국가생활 보조금을 받으며 근근히 살았는데 한 번은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어린이 옷가게 탈의실에 비치된 무료 기저귀를 가방에 넣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수면제를 들었다가 딸이 우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신과에 찾아갔는데 정신과 의사로부터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평소 좋아하는 글쓰기를 다시 해보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후 글쓰기를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녀가 쓴 책이 바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었습니다. 이는 작가 조앤 롤링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조앤 롤링의 성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서라는 직업은 창의적인 일이 아닌 관습적인 직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 직무와 잘 맞는 성격은 계획성과 구조화를 잘하는 충실성과 조직에 부합하는 순응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공상에 자주 잠기는 습관을 볼 때 창의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돌연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영어 교사로 직업을 바꾸고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현실적인 검증 없이 급작스럽게 선택하고 다시 13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빈털터리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볼 때 조앤 롤링의 성격은 구조화되거나 계획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발현을 볼 때 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본 사례를 보고 조앤 롤링의 성격을 평가해보면 높은 창의성, 높은 안정에 대한 욕구, 낮은 충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녀의 낮은 충실성은 높은 충실성을 요구하는 비서나 교사와 잘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언어, 시인, 예술가들에게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전통적인 제도와 직업을 피하며 직업을 바꿀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안정에 대한 추구가 높은 사람 역시 작가, 시인, 예술 관련 직무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앤 롤링이 성격과 잘 맞는 작가를 선택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는 5가지 성격 요인 중 주로 사용하는 2가지 성격 요인이 있으며 2가지 성격의 강점을 활용하여 일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덜하고 더 빠르게 직무 스킬을 습득하여 그 결과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미국 강점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널드 클리프턴은 약점은 절대 강점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드리커 역시 사람은 오직 강점을 통해서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자신이 전혀 갖지 못한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약점을 토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격적 강점은 재능과 연결되고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행복한 삶과 직업적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성격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혼을 더 많이 하고 윙수트 플라잉과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거나
위험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성실성이 높은 경우 여성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살고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격은 인간관계와 직업적 성공, 건강과 생명과도 관계가 있고 전 생애에서 비슷한 결정과 반응을 함으로써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성격 형성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환경과 유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중 양육을 성격의 지배자로 본 존 와스는 나에게 12명의 건강한 신생아를 달라. 내가 그들을 기른다면 기호, 경향, 능력, 인종 등과는 상관없이 내가 고른 직업으로 의사, 변호사, 예술가, 상인, 거지나 도둑으로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육과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칠 수 있으나 기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최근 일란성 쌍둥이 연구와 뇌과학 연구를 통해 성격은 약 50%에서 80%까지도 유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영구적인 기질의 설정값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이를 성격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얼룩말의 줄무늬와도 같아서 얼룩말이 스스로 자신의 줄무늬를 바꿀 수 없듯이 성격 특성은 우리와 함께 태어나서 평생 동안 함께합니다. 성격 특성은 트라우마, 학대, 폭력, 약물, 수술, 심각한 질병 등 후천적인 요인으로 바뀔 수 있지만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더 침착하고 협동적이며 성실하게 바뀌지만 그렇다고 해도 급격한 변화가 아닌 약간의 조율이 일어날 뿐이고 이 외의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고 고정됩니다. 주디스 리치 해리스의 연구에 의하면 8세에서 25세 사이에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양육 환경이 아닌 핵심 또래 집단임을 확인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은 10대 때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면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오는 인정이나 거절을 통해 조금 변합니다. 그리고 취업과 결혼 등 급격한 다양한 역할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구적인 성격 특성의 기준선이 일시적으로 일탈하는 것을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이 높은 여성이 결혼 후 쌍둥이를 출산하고 직장에서 부서 이동으로 새로운 직무에 적응해야 한다면 한동안 새로운 취미 생활이나 돈독했던 친구 관계에 소홀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간절히 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시적으로 낮은 외향성 상태에 있게 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직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자신의 영구적인 성격 특성의 기준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랜 연구 끝에 5개 성격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성격은 반응, 결정, 동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우리 인생이 비슷한 일들로 반복되는 것은 바로 수학적 함수와도 같은 성격 때문이다. 셋째, 5개 성격 중 주로 사용하는 2개의 성격 요인이 있으며 각 성격 요인별로 강점과 약점이 있다. 특히 성격적 강점은 재능과 연결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성격은 80%까지 타고났으며 나머지는 또래 집단, 새로운 역할 등을 통해 약간의 영향을 받는다. 다섯째, 우리 성격은 조금의 조정을 거치지만 대체로 변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기준선이 조금 이동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 다음 방송에서부터는 5가지 성격 요인의 세부 특성과 성격 유형별 대표 강점 및 적합한 직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